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용산 갤러리 콘서트홀이고 오늘 유튜브 연합회 초청 민경욱 현재는 국토본 대표시지만 전 통합당 의원님이십니다 하고 박주연 변호사님을 초청해서 4.15 부정선거 중국 개입 점거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한 20여 개 유튜브가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하는데 구독자 수로 따지면 얼추 한 100만 가까운 구독자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서 또 각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댓글 중에서 이 민현님과 박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질문이 있으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전달돼서 두 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연합회 초청이기 때문에 먼저 유튜브 연합회 임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동주르 방송의 지대용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시죠. 유튜브 연합회 대표로 계시는 선고자 방송의 황진무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연합회 고문으로 계시는 권영우 영우방송 고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구 공정방송 대표님입니다. 연합회 총무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손익덕 빅토리 TV 대표이신데 역시 연합회 총무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회계 계십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들을 소개할 분들 저기 감사가 빛과 소금의 감사가 계십니다. 오훈 오훈 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유튜버 이름 좀 불러주세요. 다른 유튜브 쭉 이름 불러줘야죠. 내가 유튜브를 다 모두 고국의 메아리 참여하시고 또 다른 유튜브 본인이 소개하세요. 공성감 TV, 공성감. 제가 예. 자, 공성감 TV는 구리 성관리에서 멀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탈북민 김영수 TV입니다. 징검다리. 징검다리 TV. 네, 그다음에 우리 곽은경님은 곽은경 TV하고 프리덤 뉴스 있습니다. 무궁화 TV. 예. 그리고 고국메아리 계시고요. 우리 영호 방송님, 선구자 방송님. 그다음에 홍영락 TV님, 우리 홍영락 대표님 TV. 손상배 TV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우코리아 TV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오은의 빛과 소금 방송님, 그다음 빅토리님, 이상국 공정방송 이렇게 지금 아스팔트, 그다음에 강석정 님 부산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구라성관이 TV도 개설했습니다. 구리 성관이 구라. 예, 구라를 하지 마시고. 구라 성관이 TV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몰라서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와주신 민경욱 국토본 대표 전 통합당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로. 요즘 뭐 열심히 활동하시는 박주연 변호사님.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 이렇게 사회를 맡은 홍명학 TV 대표 홍명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 대표님, 예. 긴급 동의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4.15 부정선거면은 예. 지금 현재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경욱 대표를 전 의원 붙이지 말고 민경욱 의원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지금 이제 개회를 제가 했고 소개도 해드렸고 기조 발언을 오늘 이제 제목이
4.15 총선 명백한 중국 개입 점거, 조작 점거 기자회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기조 발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여쭤보고 또 하나는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여기 참가해주신 유튜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종이 나눠드렸죠. 거기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그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취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유튜브 아니지만 일반 참가하신 아까 강석정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에 늦어도 1시간 내에 1시간 괜찮겠습니다. 네. 늦어도 1시간 내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민경욱 의원님부터 제가 의원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경욱 의원님부터 기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의원이라고 해도 되고 전 의원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20대 의원이었으니까 20대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지난 선거가 이제 잘못돼서 원이 잘못 꾸려져 있죠. 지금 그 위헌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원 내에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바라기는 얼른 하루라도 빠른 시일 안에 재검표가 이루어져서 여부간에 부정과 불법 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재빠른 판단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 또 전국적인 21대 총선에 대한 재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너무 앞서간다고 만약에 중앙선관위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까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늦추지 말고 이 투표용지 지금 자기를 검증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삼립빵 상자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 답답한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된 관련성 여부를 오늘 토론회에 소주제로 삼으신 것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 우리가 쫓고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지금 그 최종적인 형태로 제 손에 쥐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다음에 혹시 이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중국에 넘긴 것이 아니냐 이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연관성을 본다면 이 양정철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었죠.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지금 SKT 정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정보, 실시간 정보를 빅데이터로 민주당에 제공했다. 이런 게 그 업계 속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빅데이터 말고 중앙선관위가 용역 계약을 하면서 어느 업체와 어떤 계약을 했냐면 500만 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라는 그런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물론 서류를 갖고 하는 얘기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들의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500만 명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그동안에 출마했던 출마자들과 그다음에 선거 투표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 참관인들 이런 관련 종사자들의 정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인구가 5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500만 명이 되지 않죠. 그 하나만 봐도 아무 말 잔치로 아무 대답이나 하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정보에는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은 인적 사항 외에 전과, 다음에 학력, 다음에 남녀 성별 물론, 다음에 납세액 같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련번호를 매겨서 QR 코드로 특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갖는다면 그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고 소득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누구를 찍었다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500만 명의 투표 성향에 대한 빅데이터가 또 쌓이게 되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빅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접촉한 날짜하고 다음에 이 당교 중국에 가서 당교와 MOU를 맺고 다음에 텐센트를 방문했고 이럴 때에 그 시간을 보면은 중국을 방문한 것이 이제 그 이후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판 것이 아니냐,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나라의 영혼을 저당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개표에 쓰여진 장비들, 통신 장비가 화웨이에서 만든 장비들이다. 이건 뭐 LG U+에서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고 제공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확인이 막 쉬운 거고요. 그 빅데이터 화웨이에는 통신 장비에 백게이트를 만들어서 백도어를 만들어서 중요한 정보를 의도된 대로 쓰는 것 이외에 중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을 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선거했던 수천만 명의 정보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국내에서 서버를 관리할 경우에 그 나중에 증거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중국에 있는 서버로 돌릴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한 서버를 주면 로그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극구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중국에 준 상황 또 아니면 화웨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백도어를 통해서 그냥 자기들이 탈취했을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Follow the Party, 영원히 당을 따르라는 당과 함께 가자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253개 지역구에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숫자를 조작하는 그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심어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지금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다 틀리다 얘기 많은 걸 알고 있어요. 1차 함수가 더 분명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1차 함수에 대해서는 또 박영하 교수님 같은 학자들은 오차가 있다. 오차가 1, 2%, 2, 3% 있는 게 많은 오차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떨어진 게 2.3% 내에서 떨어졌습니다. 2.3%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오차가 1, 2%라고 하는 것이 작은 오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공식들이 어느 것이 더 맞는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손을 떠나서 지금 미국의 주요한 선거 부정 연구소에서 Follow the Party에 대한 그 가능성, 그것을 가지고 나온 조작 함수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오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인 검증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Follow the Party로서 자신의 존재와 당 애당심을 나타내려 했던 중국 공산당 소속의 중국 프로그래머들이 이번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중국의 이번 선거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수많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크고 작은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선거가 잘못됐다고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석 달 이상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개월 동안 선거 부정 혹은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중앙선관위나 대법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정 이후 처음입니다. 왜냐? 이것은 헌정 이후에 최첨단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급해도 지금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월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0월 15일 날 갑자기 기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다 끝나는 줄 알고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경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박주현 변호사가 살펴보고 있고 여기 계시는 애국 유튜버 여러분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표들이 소리치고 숫자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 일본에 있는 또 호주에 있는 우리 보수 단체들, 보수 정치 단체에서 지금 오늘 일본을 비롯해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발표를 이제 뭐 서로가 했고요. 이제 이것이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발표될 일이 남아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 뭐 간단히는 이번 선거 부정선거의 진상규명, 두 번째 그 주동자의 처벌, 법정 최고형으로의 처벌, 그 두 개를 이루는 과정에서 없애야 되는 것 세 개 얘기했습니다. 사전투표, QR코드, 다음에 전자개표기입니다. 이게 없어야 된다. 이게 없어야지 다음 대선이고 뭐고 우리 우파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행동 요령 세 가지는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지나가는 거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인데 뭘 이걸 가지고 크게 하느냐 귀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독재의 소나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조직하고 소리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당당한 자유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 의원님 정말 그 폐부에 찌르는 그런 절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고 행동하고 외쳐야 될 국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자 출신이고 또 대변인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빨리 좀 그 질문 사항을 여기 지금 우리 유튜브 보는 시청자들한테도 받게 되면 빨리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요즘 뭐 또 젊은 분인데 우리 그 박주현 변호사님 이 나라를 짊어지고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박주현 변호사님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네, 지금 7월 16일인데 저희가 5월 7일 날 무효소송을 냈고 그리고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고 개표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맘때면 이미 끝나가지고 이제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분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뻔뻔한 정권이다 보니까 그 정권 하에 사법부 역시도 참 이 전례 없는 이런 재검투를 미루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게 짜리는데요. 그럼에도 그 지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2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서면을 무수히 많이 제출했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좀 더 환한 모습을 이 정부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시즌 2가 도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주제가 중국 관련인 거를 이제 와서 알았는데 또 말씀을 드릴 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 QR 코드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매우 깊숙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 QR 코드가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식당에 가면 서울시 제로페이가 그렇고요. 그 서울시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박원순이 그 우한 짜이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과 아주 친화적인 그런 행동을 벌인 이유가 결국 서울시 안에 이렇게 QR코드가 많이 자리 잡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보니까 그 고한석 그 전 비서실장이 또 그 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원순이 죽기 전에 만난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시 비서실장이었고 빅데이터 전문가였다. 이런 점도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 핸드폰 안에도 그 제 핸드폰에 보면 이 주소록인데요. 이 주소록인데 이 모든 주소록이 다 있습니다. 몇천 명이 있는데 이 주소록에 QR 코드가 다 있다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주소가 사람의 핸드폰 번호나 개인 정보가 이렇게 QR코드로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제는 이제 수원시 수원지검에 가서 이제 화성시 관련 그 진술을 했고, 어제는 남부지검에 가서 이제 한태 시스템 관련 이제 고발인 진술을 했는데요. 거기 검찰청에 들어가면은 형사 포탈 시스템, 형사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데 있어서도 QR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외식을 하러 가면은 또 QR 코드를 찍게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 이제 밥 먹으러 가려면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지금 저 중국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민 의원님께서 그 500만 개인정보 데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QR코드의 전문국은 그거를 세계적으로 컨트롤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들의 개인정보나 각종 정보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빨아들이는 큰 매개체 중에 하나가 QR코드입니다. QR코드.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반 부분에서 상당히 중국화되었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중국 회사에서 법무실장으로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8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제 페이스북에 그 공개는 안 돼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중국 회사 경력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워달라. 예, 지워달라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나도 지금 그게 공개되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냐.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많은 정보를 그 중국 업체가
우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 사람, 정관계 사람하고 그 중국 대사관 쪽에 있는 사람을 좀 어느 정도 만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네들이 이제 만나면서 매개하는 그런 역할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애들이 한국의 정치권은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 박근혜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대사도 아니 영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영사 만날 때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밥을 먹다가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별로 겁이 안 난다. 왜 겁이 안 납니까? 어쨌든 우리가 모시는 따로가 한국의 정치 자금을 많이 뿌려놔서 우리가 외국으로 도망갈 그런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일종의 카드라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국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개입의 정도는 작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국에 가서 혼밥을 뭐 7차례로 알고 있는데 7차례를 하면서 그 대망신사를 뻗치고 우리나라 기자가 그 중국 놈들한테 맞아도 외교적 항의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쪽박을 차면서도 중국몽, 뭐 태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아부를 뜰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저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전조 현상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3월 2일 날 우리나라 실검 네이버 실검 1위를 달성한 게 차이나 게이트였어요. 차이나 게이트. 즉 댓글 조작을 통해서 한국의 여론을 좌우한다라는 것이 사실 그게 아주 우리들한테는 민감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도 되었죠. 김격풀 같은. 그런데 단순히 여론 조작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순히 여론 조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이 그냥 조작을 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주권이 능멸되고 훼손된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 조작을 넘어 선거 조작까지 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이 그렇게 깨갱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제가 고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냥 담당 수사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담당 검사도 그렇고 이거만으로 너무 약하지 않은가요? 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선거와 관련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중국과 이 4.15 부정선거의 개입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무식하게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식하게. 그 63대 36이나 우리나라의 각 선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일률적으로 선거 조작, 부정선거를 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디테일하게 했을 텐데 중국 애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작업이 못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13억 인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걸 매의는 아니 그냥 어느 정도 정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그 데이터나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나 통계가 잘못된 이유가 디테일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입된 결과가 63대 36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를 낳게 하고 43개가 관내 사전투표 비율이 99%가 일치하고 뭐 98%, 97%가 되는 거는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중국이 개입돼
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저는 이제 부정선거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4월 16일 날 개표 결과 발표였습니다. 네, 4월 16일 개표 결과 발표였고 그 개표 결과 이후에 순식간에 등장한 사정과 당일 그리고 관내 관의 분석 이런 개표 결과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정치권에도 있어봤고 뭐 선거 관련 것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관내 사전투표가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봤는데 그 개표 결과를 끝나고 한 몇 시간도 안 돼서 모든 수도권의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이거를 해놓은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조선일보 최부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내부 고발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나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그냥 단순 내부 고발자의 작품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북한과 한국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사람, 즉 정보기관이겠죠. 정보기관이 이와 관련된 정황을 이미 인지를 해서 이거를 즉 익명의 공간, 즉 우한 갤러리에 퍼뜨린 것으로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4월 16일 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사실 3월 10일 정도에 미국에서는 이미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4.15 부정선거의 여당 압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한.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 이와 관련된 각종 증거들을 이미 포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한 달 전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도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특히 차이나 중국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종 국제적인 각 나라나 정부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밝히고 좀 더 소리쳐서 조금 진이 빠지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힘을 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제 말이 이 중국과 개입된 그런 큰 정황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연합회 초청 민경옥 의원님, 그다음에 박주현 변호사님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부정선거 중국 개입 조작 점거 기자회견입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제 민 의원님하고 박 변호사님이 기조 발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신 유튜버님들의 궁금사항을 빨리 저한테 전해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여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올라오신 거 우리 구독자가 지금 한 여기 다 합하면 제가 그림잡아도 한 100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0만 명 이상 되죠. 근데 구독자분들이 여기에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주시면은 두 분께 물어주시면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두 분 기조 발언을 하셨는데 민 의원님은 중국의 개입 정황에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QR 코드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작동을 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개폐해진 장비가 하웨이 장비인데 그 하웨이 장비가 결국은 중국에 있는 서버를 활용했다. 여러분들 이거 일반 구독자들은 잘 모르더라도
전산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공산당 소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이 전산 조작에 개입을 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앙선관위가 지금 굉장히 의심을 정말로 의심이 아니라 뭐 거의 확정적으로 갖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소수의 중국 프로그래머들이 외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민 의원님의 바람은 다음 국회의원도 또 되시기를 원하시겠지만 우선 바람은 왜 안 웃습니까? 우선 그 진상규명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좀 분명히 해주고 그다음 주동자 처벌해줘라. 이게 결국은 나라를 위한 길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구국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 선거 부정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전 투표 조작이라든지 전자 투개표기 조작이라든지 투표함 바꾸치기라든지 그다음에 투표용지 바꾸치기하고 또 파쇄시키고 또 데이터 조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민 의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면은 사전 투표 정확히 부정에 대해서 걸러내자. 두 번째는 QR 코드 이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검증하자. 세 번째는 전자개표기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전자개표가 됐습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의심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해도 너무 과했다는 거죠. 민 의원처럼 2.1% 진 사람들은 억울하기도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님은 QR코드 아까 이제 민 의원님 말씀처럼 QR코드를 활용하고 빅데이터 정보가 중국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부정선거가 없을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중국과 이 정권이 여론 조작, 그 다음에 선거 조작, 그 다음에 결국 나와서 주권 조작까지 결국 하면서 중국의 뭐 속국이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정권 이북의 그 친구 그 다음에 그 중국하고 같이 3자 연대 결국은 같은 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민 의원님 네. 그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전문가들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의 야권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우리 국내끼리 하는 뭐 정권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의 개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 냄새라도 피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혀 언론도 움직이지 못하고 야권 특히 위에 계시던 그 통합당 그쪽 의원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중국과의 관련성, 중국의 개입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선거 부정, 불법 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도 속된 말로 저를 또라이라고 정말 등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현재 시스템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옆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다 꽉 막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느냐. 두 번째, 수개표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한 번 더 하자면은 수만 명과 함께 짠다는 소리 아니냐. 그게 가능하냐. 이 세 가지일 거예요. 1.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 디지털 시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나라의 테스트 베드가 됐었으니까요. 여기 정보 고속도로, 와이파이망 이런 게 전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 수개표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수개표는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개표의 순서가 있으니까 수개표를 한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않아요. 호로록 하고 한번 볼 뿐이죠. 호로록 하고 한번 들춰볼 뿐입니다. 그건 하질 않아요. 왜 안 하느냐? 우리 신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밑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벌써 2단계에 걸쳐서 봤다. 크게 말하면 3단계에 손을 거쳤다. 개한부에서 사람들이 손을 걷어서 봤고, 두 번째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서 봤고, 다음에 계수기에 넣어서 100장씩 셌다. 그러니 틀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수만 장의 표가 이제 건네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셀 엄두도 내지 않고 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개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수개표가 뭔데, 언제 누가 손으로 세는데 검표나 하는 거지. 검표할 때도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는다. 요거예요. 세 번째가 아까 말했듯이 수만 명이 함께 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수만 명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기계들이 다 있어요. 기계들이 다 있고 똑똑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작성해가지고 하면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뭐 시민의 눈이에요, 시민의 날개예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시민의 눈도 있고 날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의 눈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하에 짜여졌습니다. 문성근이 짠 거예요. 문성근이 거기 조직을 했어요. 시민의 눈. 이번에는 그 시민의 눈, 이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에 적극적인 조력자가 됐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내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중국인이 있는데 이걸 좀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느냐? 일단 첫 번째, 우리 당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생각조차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상력도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아날로그 세대라고 부릅니다. 아날로그 세대는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 하태경, 뭐 자기네들은 전자공학 배우고 컴퓨터공학 배우고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머리를 쓰질 않아요. 자기가 졸업한 중국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 나온 그 대학 생각에 중국인 프로그래머 얘기했더니 저한테 괘씸하답니다. 하태경이 하는 얘기가 괘씸하게 말해 중국 사람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런다고. 네가 중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태경, 네가 중국이야? 괘씸하다니.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우리 내부에 뭐 돈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별 얘기 다들 나오잖아요. 만절필동. 만절필동이 뭐냐면 모든 이제 황화가 이렇게 흐르면 뭐 오른쪽 왼쪽 동서로 이렇게 막 하는 것, 남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모두 동쪽을 향하여서 내려간다. 만절필동. 그래서 뭐 작은 문제를 놓고 뭐 누가 누굴 좋아하고 뭐 호호가 있고 그럴지라도 전체적인 질서는 황제를 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신하들이 중국 왕한테 바치는 거를 문희상,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만절필동이라는 얘기나 하질 않나. 지금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 같은 자는 중국은 적토마요, 한국은 그 엉덩이에 붙은 파리래요. 네? 그냥 파리는 똥파리,
그냥 그 저 명마 뒤에 앉아 있으면은 만리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라.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기나 비하를 하면 되지. 어떻게 국민은 최고의 존재예요. 국민과 조국은 최고의 조국, 그 조국 말고 우리 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저 어머니 국가는 모든 것에 앞서는 겁니다. 그거는 겸양의 문제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 우리 자기를 낮추다가 저희나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나라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똥파리라고 그래.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게 있겠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주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이 커넥션으로 연결 관계에 의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현 고맙고요. 이게 좀 민현님 말씀을 좀 시간 조절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노래방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안 놓으면 절대 시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박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현님 말씀 중에서 이제 또 중국 얘기를 하다가 처음 얘기가 그냥 우리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근데 변호사님은 이제 저희보다 훨씬 젊으신 분이고 또 그다음에 젊은 의군에 의해서 또 이 의군에 이렇게 개입을 하셨고 하니까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4.15 부정선거에서 민현님 말씀처럼 제가 보기에는 한 세 부류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정말 부정선거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 절차가 지금 민현님 말씀처럼 절차가 분명히 철저한데 어떻게 부정의 여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정의 의혹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정권에 이렇게 서서히 퍼른 정권한테 어떻게 나서겠느냐. 지금 이렇게 민의원님이 나서고 있지만 배째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뭐 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 그 첫 번째 부정선거라고 분명히 또 확신하신 분들이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분들한테 좀 변호사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제 고발 진술하면서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를 만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라는 게 제 답변이고 그거를 어제는 하루 종일 아침에 가가지고 밤에 이제 8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하루 종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의심에 대해서 저는 모두 다 대응을 했습니다. 모두 다 대응을 했는데 일단은 부정선거 관련된 거를 일단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되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점점 꽂히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국회에 이제 월요일 날 또 가서 이제 뭐 국회의원님이나 보좌관들도 만나면서 또 설명을 좀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안 듣는 이유가 본인들도 좀 많이 안다. 나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해봤는데 그거 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빳빳한 그 사전투표의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거 말이 되냐고 생각하면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상한데? 이 사람은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이 봤는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딱 붙어 있는 표지 있잖아요. 붙어 있는 선국가 개표 영상에서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꽂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중동에 꽂힌 사람이 있고 파주 진동면에 꽂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나 뭐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수치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걸 보고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살피다 보니까 나머지 살핀 모든 증거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줘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게 왜 잘못됐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개표 절차를 하는데 나중에 전자개표기가 잘못 돌리고 나면 다시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아 그렇지 살펴본다. 근데 만약에 2번이나 0번 아무것도 안 찍힌 무효표가 1번에 가면 그거 살펴 못 본다. 그 증거로 제시를 하죠. 제가 이 개수기 하는 거 봐라. 개수기에 1번표인데 무효표가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중국인이 개표 사무원인가 아십니까? 이랬더니 에? 이렇게 해요. 중국 아니 설마요. 은평구만 있는 거 아닌가요? 은평구만 관악구도 있고 딴 데도 있다. 성관이가 어떤 답변인지 아냐. 성관이는 중국인이 더 공정하다. 중립적이다. 이런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럼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뢰를 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서 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신뢰가 없는 것들이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관이가 공개 시연을 했는데 그 무효표가 일본으로 가더라. 그거 그렇게 작동되는 거 정상 아니냐. 그게 원래 여기 기표란에 있어서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 그게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정상적이면은 무효라는 재확인 대상으로 가야 돼요. 재확인 대상으로 가야 이게 정상이지. 그게 만약 기표란에 찍혀가지고 거기 갔으면은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VOC 관련해서도 뭐 옆에 있는 여분의 고무밴드에 있는 다른 투표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여분의 투표지를 안 넣어서 그런 거면은 둘 다 숫자가 늘어나든지 둘 다 감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박수현 표는 감소하고 정진선 표는 100표가 올라갔는데 그게 옆에 있던 표가 산입이 안 돼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다 깨줘야 되는 일일이 다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홍보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의무는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게 좀 더 많이 전달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과신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이 다 문제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에 대해서 깨줘야 됩니다. 그걸 깨줘야 되고. 그래서 또 어제 담당 검사하고 또 마지막에 열람할 때 전자개표기만으로 이게 투표가 바뀝니까? 조작 이것만으로 몇 프로 결과가 바뀝니까? 당연히 바뀌죠. 이게 지금 조작이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전투표 지금 한테 시스템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고발장에 쓴 거고 다른 부분 사전투표 이런 것도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20대는 8,435명이 투표를 했는데 21대는 18,21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무려 10,000명이 늘어났어요. 비례장갑 나누는 사람은 한 7,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10,0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러네요. 좀 심각하네요. 원래 그 논산 연무읍이 전국적으로 1위를 했는데 그게 한 12,000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신윤동은 정보 공개 청구에 해서 마지막 기표 그 투표 용지 발급 시간이 나왔습니다. 8시 6분이죠. 8시 6분에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각이나 영상 자료를 이제
저희들도 유튜브 연합회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편집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꽂히는 포인트 다 다르더라고요. 차기현 변호사님도 처음에 4월 한 17일, 18일 날 만났을 때는 에이 이상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랬더니 하다가 요즘에는 보시다 보면 그때 그 성북 각 개표 영상에 그 투표지 붙어 있는 거 보고 와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확신을 하셨거든요. 제가 계속 올리는 걸 보다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 그거 딱 보고 나서는 완전히 이쪽으로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일 수 있게끔 우리 유튜브 연합회의 많은 이제 PD님께서 영상을 좀 다양하게 제작을 해주셔가지고 기존 거를 계속 하지 말고 이 고치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제가 이제 고발장을 내고 모든 백서를 고발 그 담당 수사기관한테 백서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서를 좀 다시 편집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도 보강을 하고. 왜냐면 수사기관도 이 꽂히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꽂히는 포인트가 좀 더 다르게끔 좀 해서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리로 건너가는 도중에 이제 제가 딱 잡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계시고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는 모르겠고 첫 번째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정말 부정선거인가라고 하루에도 10번씩 이거 내가 똑바른 줄에 잘 선 건가 이거 괜히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항상 생각해 주세요. 0.39, 0.39, 0.39라는 게 사전투표의 관내와 관외 투표의 그 비율인데요. 민경욱이 0.39, 관내 투표는 100표, 관외 투표는 39표 그런 비율로 받았는데 정의령 후보라고 민주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100표, 관외 사전투표 39표에 역시 똑같은 0.39의 비율로 득표를 했고요. 거기다가 세 번째 이정미 후보가 있어요. 이정미 후보도 100%, 39%. 세 명이 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관내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 박영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똑같이 앞면만 나올 가능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인 것 같다. 그래서 혹시 한 1000번 던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혹은 100년 던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던지는 거는 이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던져도 아직도 나오지 않는 숫자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맞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구나. 이건 누군가 손을 댔구나. 누가 조작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저기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동전이 생기기도 전부터 계속 사람이 생기기도 전부터 계속 지금 누군가가 던지고 뭐 맘모스가 던지고 1000개를 던져보고 이래도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부정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에 이렇게 증거가 넘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그냥 진 누르면 끝나는 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제퍼슨이라고 그러죠. 3대 대통령,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잘못 알려진 것도 있던데 그렇지 않고 제퍼슨이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의 정문에는 4.19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19를 촉발한 게 뭡니까? 3.15 부정선거예요. 3.15 부정선거로 이 사람들이 독재를 영속화시키려고 선거 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4.19 정신, 4.19로 학생들이 뛰어나와서 4.19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헌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한다는 저항의 정신을 거기다가 명백하게 써놓은 거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불법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발동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이다. 밀란을 바라거든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런 경고를 드립니다. 네, 지금 S 무시하는 분 잠깐 요 정리 좀 하고 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원님 나오신 말씀하신 김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익 제보자 특히 민의원님한테 얼마 전에 제보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감스럽게도 구속이 됐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그게 투표용지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어떤 종류라고 그러죠? 당일 투표지다. 그렇게 이제 자녀 투표지. 네. 그래서 이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회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종원 씨입니다. 지금 의인으로서 법에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6장의 당일 투표지가 도장도 찍히지 않은 것이 굴러다니는 걸 누가 불발견을 해서 이종원 씨한테 전달을 했고 이종원 씨는 공익 제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 찾아다녔어요. 후보도.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 듣질 않았어요. 근데 제 귀까지 저한테까지 그 투표용지가 왔고 제가 5월 11일 날로 기억하는데 5월 11일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분이 한 거는 공익 제보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공익 제보자로서 같은 투표함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해서 큰 소리로 개표 중지를 요청했지만 그 판사가 하고 있는 지역 선관위원장이 한번 믿고 보시죠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믿고 넘어가긴 뭘 넘어가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112로 불렀는데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선관위 위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막았습니다. 막았을 때 이분이 탈진 상태에서 이게 조직적인 범죄가 저질러지는구나 하고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가져와서 누군가가 그 투표용지를 준 겁니다. 그 투표용지를 밖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분은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첫째, 이 투표지가 뭡니까 하고 거기 앉아 있는 판사나 중앙선관위 혹은 지역선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봤자 조금만 아까 본 것처럼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이 뭐 훔친 겁니까? 이런 얘기나 듣고 아니면은 중앙선관위에서 또 조작을 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얘기해봤자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개표장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잔여 투표용지들이 굴러다닌다면 그거는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게 거기 있으면은 도장만 찍으면 불법 선거 용지가 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빼낸 거예요. 제가 잔여 투표용지는 화약이고 투표함은 불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가 이 기표기 도장만 있으면은 위험한 물건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떼놔야 돼요. 떼놔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져 나왔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을 달을 보라고 저 도둑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더니 네 목소리가 좀 커서 고성방가라고 사람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은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저는 공익제보의 접수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를 수색했고 그 사람을 이종원 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검사 판사들 전부 다 그 이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나중에 그 죄값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 이종원 씨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일단 이 관련되는 변호사분들께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주셨고요. 다음에 저를 변호하는 변호인들의 몸수색을 하려고 했던
검사 국상우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를 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제도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종원 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석이나 아니면 구속 적부심 제도를 통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혹시 거기에 쓰여지는 변호사 비용 이런 것도 우리들이 혹시 모금을 통해서 그분들께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또 접근도 해주시니까 그분도 좋은 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요거 누가 어떤 분이 주셨죠? 영어 방송 회장님. 아니 저 잠깐요. 거기 다 하고 나서 제가 질문하면 늦으니까 방금 제가 질문하는 여지가 불법 선거, 부정 선거니까 이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좀 하나 해주세요. 질문하시겠다. 예, 질문 그 영어 방송.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 하는데요. 지금 부정선거의 모든 정황이 다 밝혀졌습니다. 지금은 재판만 안 했을 뿐이지 부정이 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선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창환 목사라고 오후 대선 때부터 부정선거를 투쟁하고 대통령 선거 때 잘못했다고 했던 그분도 지난번 블랙시위 그 강남에 와서 이제는 불법 선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이 들고 나와서 때려 엎으면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 재판을 가려야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만 불법 선거를 한 게 명백한데 뭐 QR코드라든가 전자개표기라든가 뭐 사전 선거 뭐 이런 거 메시지 한 거 그다음에 또 1년 번호가 없잖아요. 우선 투표용지가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복사해서 막 써도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미 부정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절대 안 하고 시민만 끌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네들이 이제 공수처로 어떻게 하고 국면 전원만 노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선거를 주장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법 선거라는 노래가 또 우리 애국 가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거기에 규정도 뭐 몇 항에 의해서 부정 선거고 뭐 안 하고 뭐 하는 이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뭐 그런 것도 많이 좀 틀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립니다. 불법 선거라는 게 이제는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투쟁 방법이요.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선거는 원래 이제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거였죠.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보다 더 중요하게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의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부정선거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불법 선거는 뭐 더 좁은 의미가 되겠죠. 불법 선거가 더 좁은 의미가 될 텐데 분명한 그 실정법 위반들의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습니다만 부정선거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와 주는 의미는 더 크고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불법과 부정을 함께 써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법하고 또 헷갈리면서 쓰면 안 되는 괜히 우리가 뭐 용서하듯이 쓰면 안 되는 용어가 있는데 관리 부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지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부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공무원들 그렇게 상황처럼 군림하는 공무원들의 부실에 대해서 관대했었습니까? 그냥 놔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부실은 무슨 부실이에요? 그거는 정규제가 얘기한 말 아닙니까? 정규제. 예, 부실이라는 말씀 이번에 JTBC가 뭐라고 하느냐? JTBC가 다음부터 특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특별 검증단, 뭐 사찰단, 대표 참관 특별 전문 참관인단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들 박수치고 뭐 JTBC가 그럴 것 같지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번에 우리가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다.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번을 넘기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자 다음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으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번에 걸리면 우리 죽겠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서 많은 증거를 지금 남겼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잘해봅시다. 그런 특별 감찰관, 특별 사찰, 뭐 특별 개표 첨관인단을 이제 두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잘 넘어가고 다음번엔 조심해서 안 걸리겠다 이런 얘기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종종 불법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저희가 좀 못하는 게 조어력이죠. 조어력. 어제 보면 이해찬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또 신조로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국정농단 이런 것처럼 저도 부정선거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종종 뭐 연설을 하거나 이제 불법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강력한 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이라는 용어가 선거를 부정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작업들을 안 쓰는데 뭐 확실히 뭐 선거 조작이라는 얘기를 저는 종종 쓰는데 이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용어를 만드는 그 협의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그런 용어에 대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투표 관련해서 국민 홍보 관련해서 유일하게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여당 지지자가 많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논거로 다 깰 수 있습니다. 하나는 5, 60대가 훨씬 많아갔는데 사전투표가 오히려 저쪽 좌파 정당이 이겼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럼 본투표에서는 30, 40대가 훨씬 많았는데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이겼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고향에 있는 심상정에 있는 좌파인데 왜 사전과 당일이 차이가 없냐?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잘못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사기관한테도 이런 루트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제 나름 그런 어떤 특정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논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연합회 초청 민경욱 의원님,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님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를 또 안 하면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또 지금 시청자들이 또 질문한 거 대신한 것도 있으니까 꼭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영어방송에서 근영욱 고문님께서 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자주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얘기인데 재검표 언제까지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 각 하나 무효 처리가 예상됩니까? 이거 누가 질문하셨죠? 이 봉주를 회장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재검표는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이들이 하게 되면 몽땅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아는 거죠. 하려고 했다면 벌써 했을 겁니다. 표를 다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했겠죠. 지금 못하는 거는 아직 손을 못 썼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까면은 해서 이런저런 잘못들 자기네들이 했던 사기 이건 아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랬는데 개표 조작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개표 조작 사건 4.3 최대의 개표 조작 사건 이렇게 불법 개표 조작 사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개표 조작이라는 거에 모든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실상이 드러날까 봐 안 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시다시피 선거 관련 소송은 3심제가 아니고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선거 관련 소송은 공소시효가 6개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6, 15일 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15일이면 6개월이 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소송을 해야 되고 뭐 소송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날까지 결정을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때까지 해서 마지막 날에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을 각오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적인 내용은 우리 박주현 변호사께서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가 무너져가지고 법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판에 저도 바보가 아니고 머리도 뭐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쳤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에 뛰어들겠습니까? 예, 이 재검표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명백하게 이긴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요새 너무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6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다. 재검표만 되면 끝이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뭉개고 있고 뭐 재판은 사실 계속 끌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지금 재판부가 하는 거는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사실은 지금까지 낸 서류를 한번 뽑아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그런데 얘네들은 딸랑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2페이지 냈습니다. 2페이지 딸랑 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재검표 하게끔 계속 독촉하고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압박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국민들이 이거 부정선거 명백하다, 개표 조작 명백하다, 투표 개표 조작 명백하다라는 거를 더 알려야 합니다. 그 알리고 대법원이 이제 부정선거 압박을 받아서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재검표하고 끝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도 촛불이 무서워서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무섭다라는 거를 저 재판부가 알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재판부는 사실 판사 친구들 보면은 재판에서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게 직업병이 되면 상당히 사회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게 이제 판사의 직업병인데 이 재판에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종원 씨 같은 경우를 구속하는 것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노려보고 있다. 김주경 판사 너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재판부가 지금 14명이죠. 대법관 14명 중에 지금 2명 김명수하고 권순희 대법관만 빼고 나머지한테 전부 다 배당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무섭게 느껴질 만큼 이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해서 재검표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하기 싫을 겁니다. 하기 싫을 거고 만에 하나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 투표 보관되어 있는 지금 법원에 그거를 바꿔치기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곧 이제 법정 휴정기가 이제 생기고 판사들이 다시는 법원에 이제 빈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혹시나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좀 감시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우 의원님의 투표지는 저희 인천 지법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법원장실 옆에 회의실에 보관되어 있고요. 파주의 그 투표지는 저기 일산 고양 지원에 있습니다. 일산 고양 지원에 있고 또 분당을의 투표지는 성남 지원에 있습니다. 성남 지원에 있고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감독을 하시고 물론 우리는 그것도 촬영해놨습니다. 그것도 촬영해놨기 때문에 개표를 하면은 공인 상태가 다르면은 그거 다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표 개표 이렇게 조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감시 감독을 지금 늦추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질문을 해도 되나요? 잠깐만 요거부터 좀 소화하고 좀 대표님 조금만.
자, 100만 유튜브 구독자와 함께하는 유튜브 연합회 초청 민경욱 의원님,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님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질문 그 구로구 선거 사무원 누가 질문하셨죠? 제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드립니다. 예, 요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로구에서 선거 개표 사무원이 이제 중국인 참여자가 명단이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 선관위에서 확보 가능한지요? 원래 저 북한에 예, 그래서 그다음에 구로구는 구청장 뭐 참다 모든 사람이 다 더불어민주당인데 중국인들을 동원해서 알바비도 줬다는데 그게 그 파악이 가능한지요? 뭐 이런 말씀이시죠? 최근에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거할 때도 개표 사무원들을 조선족들을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도 몇 명을 썼는지 그 명단이 아직 정확히 지금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초초라는 사람이 있었죠. 최초초. 한국 이름은 그렇게 짓진 않습니다. 최초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또 발견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가 있을 거고요. 박주민 의원 지역구에 있는 중국인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초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투표 종사자들은 참관인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죠. 직접 표를 세고 뭐 문서도 작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는 은행원, 공무원, 선생님들, 교사들요. 이런 분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다음에 돈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도 그 일을 좀 하고 싶어 하고 또 적지 않은 돈도 받고 이렇게 무료 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인이 있었어요. 중국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랬더니 중국인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애들이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죠. 다음에 무슨 뭐가 있을까요? 중국인들을 말고 나이지리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뭐 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태까지는 다 투표 종사원, 개표 종사원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인이어야지 되는 뭐 필요성에 의해서 그들을 구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선관위에 확보 가능하냐? 이거는 선관위가 아마 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일 텐데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 돼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국회의원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난 선거에 대해서 선거가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대가 난망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구로구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에 그날 12만 원을 줄 테니까 되는 중국인들 연락을 해라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단톡방에 나온 거 그거를 저도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사례비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용 말고 더 돈을 얹어서 줬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돈을 5, 4, 3, 2, 1, 5, 4, 3, 2, 100 그러니까 500, 300, 500, 400, 300, 200, 100만 원씩 걸면서 저기를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제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중국인들의 제보가 아직 오질 않았거든요. 뭐 저 몇 분이 전화했습니다만 그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 중국인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정보 공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정보 공개 신청을 해보시고 아마 거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궁금하신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자료 요구 좀 해달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할진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자료 요구 해달라, 안 하면 난리를 좀 치시고 꾸짖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민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 주민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주민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간이에요. 그분들이 간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소속한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이거 당장 그 자료 요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조작이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다그치시고 이러면 아마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야 도작은 좀 네가 좀 담당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게 되면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이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들여다보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공개 신청을 좀 하십시오. 네. 생각보다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은 갑자기 왕건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용지 발급 그 마지막 시간대를 정보공개를 해가지고 얻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궁금한 거를 일단은 그 세당 선관위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뭐 거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모으다 보면은 또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이거는 뭐 역시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ING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 잠깐 하나만 한 번만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그 손익득 빅토리 누구? 하여튼 뭐 주셨는데 이 민의원님이 연락을 이제 강하다 보니까 국민투쟁본부죠. 만들어셔가지고 역시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전 국민으로 확산해서 좀 이걸 어떻게든지 좀 정정해 보려고 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개인적인 그 국민투쟁본부에 대해서인데 이게 보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질문하신 분은 국토부니 보니 벌써부터 많은 음해를 있답니다. 그래서 타 단체하고 단일화가 되기 전인데 벌써 뭐 지분 요구를 하고 등등 이렇게 있다는데 그 타단체하고 단일화가 거부되면 임 대표님 앞으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어떤 노선으로 활동하실지 그게 좀 그 질문에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같은 그래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 줄게 마이크. 네. 추가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전에 그 통합 집회를 하기로 했다가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상대 측에서의 어떤 그 책임을 이쪽 국토본 중에서도 특별히 민중홍 씨가 그것을 틀었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 방송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민중홍 씨 개인이 다른 임원들, 상임 대표님도 모르고 공동 대표님들도 모르고 다른 임원들도 모르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4.15 부정선거를 위해서 함께 싸우자는 사람은 동지고 그 과정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적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하지 않은 쪽에 연세가 이제 드신 존경하는 뭐 원로분들이 이제 쭉 모이셔서 그쪽에 바람을 제게 얘기를 했어요. 바람은 한 군데로 모여야 되겠다. 민경욱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그것을 가로막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했습니다. 다음에 그 와중에 이게 이제 두 단체가 돼서 단체를 뭐 합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수석 공동 대표와 사무총장 교체 이 건이 언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뭐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추인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합쳐서 함께 시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두 분이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걸 갖고 그쪽에서 우리 두 명 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 분위기는 뭐 좋지 않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합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음에 상대방에서도 무서워한다. 이런 이제 원칙적인 내용, 큰 원칙과 그쪽에서는 수석 공동 대표와 사무총장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게 이쪽도 국토본에도 많은 원로분들도 계시고 운영위원님들 계셔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할 수는 없죠. 물론 뭐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할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임 대표니까. 하지만 저는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여러분들 계시는 이 장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그냥 그게 무슨 벼슬 자리도 아닌데 그렇게 뭐 지금 공동 대표들은 여러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수석 공동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원했던 거는 또 청년들에 대한 통제는 자기들한테 좀 위임해달라. 청년들은 자신들이 좀 알아서 하고 싶다. 이런 세 가지였거든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의견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곳에서 모여서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4번과 7번 출구가 아닌 그러면 새로운 10번 출구에서 하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또 10번보다도 지금 7번 출구가 더 입지는 좋으니 우리가 4번이나 뭐 10번으로 갈 필요 없이 7번에서 다 합쳐서 하는 것도 좋다, 이런 진전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전제 조건으로 내건 그 세 가지, 첫 번째 수석 공동대표, 두 번째 사무총장 교체, 세 번째 젊은이들, 청년들에 대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 자기들이 좀 권한을 달라, 청년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자신들한테 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전제 조건으로 토의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수용될 수 없었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건 지난 일이고요. 지금 절대 과제는 이런 시비에 매달리게 되면 정신없어요. 유튜버 여러분들도 거기에 끼어서 어느 편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큰 줄기가 무엇인지, 그것은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주동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큰 사건들로 인해서 모이는 국민들이 달랐고 모이는 단체들이 달랐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의 좋고 나쁨, 호오의 감정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와는 소원하고 어디는 밀접하고 친한 친구도 있고 적도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죠. 저를 여기다 데려왔으면 저한테 그런 증오까지 저한테 유산으로 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증오까지 나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요. 모든 사람들과 친할 거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이상 누구와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누구는 싫어하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 저쪽은 나쁜 놈이고, 이런 얘기, 그런 증오까지 저한테 가르치고 저한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4.15 부정선거를 외치고 여러분들을 조직하고 소리치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시면서 황화문에 자리가 마련됐고 아마 그 7번 출구에 계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상임 뭐 집행 최고위원인가 최고 집행위원인가로 계셔서 그쪽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초동에 모셨던 분들 계속 4번 출구에서 젊은이들 또 민경욱이 함께하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동지애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행동 강령을 서로가 공유해서 행동을 같이 하는 거, 조직하는 거, 소리 지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니까 이번 토요일 날 또 그 활기찬 장소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인간사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일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갈등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혜롭게 여러 가지 좀 지혜를 내서 서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그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부정투표 한 거 그거를 지금까지 그 지키고 감시하고 있는 위명순 님인데 이분이 구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 244조 1항, 246조 1항, 형법 136조 1항 위반을 했다고 또 뭐 등등 정보보호법 또 그다음에 뭐 개인 뭐 등등 정보 유출 행위 뭐 이런 법을 5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구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환도 좀 될 예정이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 의원님과 박 변호사님이 마무리 발언을 잠깐 해주실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좋은 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또 좀 그 시간 얘기로 빈대도 낯짝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 의원님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2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민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박 변호사님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 죄송합니다. 1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맞습니다. 네, 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좀 상당한 입장이 없는데 저들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댓글만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저 악마 같은 저 단결력에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백선엽 장군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박원순으로 인해서 또 다른 좁은 정국을 만들 뻔했는데 그거를 백선엽 장군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뭉쳐서 이깁시다. 네, 이상입니다. 부정불법 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용기가 꺾일 때쯤 되면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늘이 돕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조직하고 소리치라고 외치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유 있는 이 목소리에 힘을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튜브 연합회 초청 민경욱 의원님, 박주연 변호사님 초청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